강박증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떠오르는 강박 사고, 이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그리고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의식을 수행하게 되는 강박 행동,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강박 사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침투적인,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어와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이 생각 내가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어떤 사고나 충동이. 이게 진짜 힘들죠.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강박 행동을 합니다. 강박 사고로 인해 생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동이나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계속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그 이제 병으로 진단하는 기준은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이 있는 거, 아니면 둘 다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병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소모.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하루 1시간 이상 걸리거나 이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데 하루 1시간 이상을 쓴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루에 뭐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봐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회적이나 직업적이나 기능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정신과 병은 이게 들어가죠.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한 게 있느냐, 이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박증에서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면 강박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진단은 꼭 우리 병원에서 받으셔야 되고요.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전통적인 가설은 세로토닌 가설입니다. 우리가 세로토닌 가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우울증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보통 세로토닌이 우리 뇌에서 좀 저하가 돼서 채워주는 게 이제 우울증의 약물 치료고, 이 강박증에서도 세로토닌 이상이 강박증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SSRI가 이제 항우울제,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인데, 이 약이 강박증 치료에도 쓰여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약을 먹고 나면 강박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세로토닌 가설로만 설명하기에는 이 우울증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난치성 강박증, 그러니까 오래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만은 설명이 안 된다 해서 요새 또 떠오르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쪽 뇌 쪽 회로래요. 전두엽이나 기저의 기상회로 쪽으로 가는 회로인데, 요거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요거 막 혼자 신나서 했다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최근에 이런 회로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정신역동을 보면은 이쪽이 아마 조금 더 재밌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 시절에 과도하게 엄격한 부모였던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되게 뭐 좀만 잘못해도 막 혼내고 가혹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을 억압을 하고, 우리 억압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방어기제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분노와 공격성을 부모한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책감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죠.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강박이 된다, 이런 이론인데, 이 방어기제가 쓰입니다. 방어기제를 그래서 좀 넣어봤어요. 방어기제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고립, 취소, 반동 형성,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어기제입니다. 고취반 시험에 나왔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고취반 고취반 봤어요. 자, 고립은 뭐냐면 우리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는 거예요. 고립, 아이솔레이션, 분리하는 겁니다. 감정과 생각을 분리. 그래서 고통스러운 기억은 의식에 남아있지만 감정은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감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감정이 없어요. 근데 감정이 너무 올라오면 힘드니까 이걸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 기억만 남아있는 게 이제 고립입니다. 그래서 이 강박증에서도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좀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감정 영향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다. 이게 이제 고립 첫 번째고, 이 예를 보면 자기 자녀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 자체는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공포나 불안이나 죄책감과 같은 감정은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논리적인 문제처럼 대하고 관련된 불안을 분리하려고 하다. 이게 아이솔레이션이죠. 그래서 강박적으로 사고 가능성을 계산해요. 사고 가능성은 이럴 거야. 몇 퍼센트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문을 단속하거나 차를 점검하거나 이렇게 반복해 확인하고, 하지만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회피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고취반 중에 우리 취소. 이거는 죄책감을 유발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번 한 다음에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무효화하거나 상쇄하려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이나 불안을 감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인스타 같은 거 보다가 뭐 전 여친이나 전 남친이나 짝사랑하던 뭐 이렇게 좋아요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취소하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동을 뭔가 한 다음에 안 돼, 이거 취소해야 돼 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머릿속에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근데 해를 끼치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면서 강한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취소해야 돼요. 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취소하기라도 하듯이 어떤 행동을 반복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격적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어떤 특정 문장을 되풀이한다 라거나 기도를 반복하거나, 근데 이게 강박적이어야겠죠? 이거를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하면서 하루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럼 이게 이제 강박증이 됩니다. 또는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생각했으니까, 이 생각을 했으니까 이걸 취소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행동을 반복합니다. 깨끗이 씻었으니까 나쁜 생각도 사라질 거다라고 이제 상징적인 의식을 반복을 하게 되죠. 자, 반동형성. 반동형성은 우리 방어기제 때 말씀드렸었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불편한 감정, 욕구, 충동과는 정반대 태도나 행동으로 갈등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을 했으면 이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 사람 너무 싫은데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거나, 이런 게 이제 반동형성인데, 이것도 우리 강박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마음속에서는 성적인 생각이나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오히려 과장된 금욕이나 정결을 추구하는 형태, 이걸 강박적으로 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지저분하거나 비위생적 상태에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죠. 뭐 더러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막 엄청나게 손을 씻는다거나 이런 청결을 강박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동형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립주도 반동형성이 강박증에서 대표적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박 행동이 되게 많아요. 이거 어쨌든 확인하는 게 제일 흔하고, 그 다음에 청결, 반복 행동 및 숫자 세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 워싱, 카운팅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게 확인이죠. 이메일 내가 보냈나? 제대로 보냈나? 또 보고, 그래 제대로 보냈어. 또 보고, 제대로 보냈어. 제대로 보냈나?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손 씻는 거, 그리고 숫자 세는 거나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박증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강박증 사례. 사실 강박증이 꽤 많아요. 우리 주위에 혹시 강박증 있는 분 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강박 증상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강박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아서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이런 경우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티가 안 나다가 군대 가서 단체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티가 안 나고 혼자 강박 행동을 하는데, 군대에 가서 이제 단체 생활하다 보니까 이 강박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박인지도 모르다가 군대 와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강박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죠. 우리가 이 오염에 대한 강박.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문 손잡이에 병기 커버 등 오염물질이 있거나 세균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게 그냥 드는 건 안 돼요. 저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강박 행동이 있죠. 외부에서 돌아오면 옷을 전부 다 벗고 즉시 샤워를 해야 되고, 물건이 조금이라도 닿으면 그 느낌 때문에 심한 불안, 그리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샤워를 반복합니다. 샤워를 진짜 오래 하는 강박증 분들도 있어요. 뭐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나는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출근도 늦어지고 회사 업무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이게 일상생활에 명백히 영향이 있을 때 강박증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다. 괴로움을 느낀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치거나 가족을 해치거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이 왜 떠오르지?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데도 계속 재생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우리가 무한 반복되듯이 생각이 돌아가요. 나는 가족을 매우 사랑해. 가족도 다 괜찮아. 그런데도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내 자신을 강하게 비난하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강박증이 사실 되게 괴로운 병이에요. 이게 아까 치료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약을 먹어도 오래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강박증이 진짜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억누르려고 자꾸 속으로 기도를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려고 떠올리거나 이런 걸 반복하지만 효과가 없다. 점점 증상이 심해진다. 이런 경우도 꽤 흔합니다. 자, 또 보면은 정리도 있어요. 정리. 완벽하게 정리돼 좌우 대칭이라든지 각 맞추는 거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다들 이게 진짜 심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게 있어야 되고 다시 맞출 때까지 반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시간, 이 시간을 쓴다고 했죠. 시간을 정리에 소비하게 된다. 심해지면서 학습 효율도 떨어진다.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진료실 들어오시면 일단 책상에 이렇게 휴지 같은 거 각도부터 이렇게 좀 맞추기 시작하죠. 휴지 맞추고 뭔가 이렇게 닿는 물건들은 이렇게 다 각도를 이렇게 맞춰요. 그러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료 끝나고 나서 의자 딱 제자리로 딱 각도 딱 맞춰서 딱 보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강박 증상이.
그래서 꽤 많습니다, 강박증이. 그래서 치료를 보면 아까 이제 약물 치료 말씀드렸잖아요. 항우울제, 강박증 치료에도 쓰인다. 근데 보통은 항우울제가 우울증에서 쓰는 것보다 더 높은 용량으로 더 오래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항우울제만 먹고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것만 먹고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인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 노출 및 반응 방지법, 우리가 ERP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우리가 아까 오염 강박 있었잖아요. 노출, 이 어지러진 상태 이런 집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 방지, 정리 안 하고 참는 겁니다. 이거예요.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 만지고 손 안 씻고 참는 거예요. 이런 걸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난이도를 낮은 것부터 단계 항상 그렇듯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이 좀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지거든요. 이 불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을 더러운 걸 만졌다. 여기 세균이 있어. 이 세균이 내 몸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세균 때문에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제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 불안이 힘들어서 손을 씻습니다. 근데 이제 반응 방지는 이 손에 뭐 묻은 채로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이 5분, 10분, 15분 지나면 이게 결국은 지나가거든요. 손을 안 씻었는데도 불안이 지나가는구나.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 먹는 거랑 같이 하면 효과가 꽤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신부대 자극술,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자극을 줘서 이것도 심한 경우에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강박증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고요.